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안방까지 내주면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팀 박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구상을 밝혔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원내대표이면서 비대위원장의 중책까지 떠맡게 된 박 비대위원장의 일성 들어보시죠. 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무당 무사의 정신에 무미무당,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는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당의 전면적 혁신과 재건을 담당할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출발하겠습니다. 당내외 인사를 망라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널리 구하고 모시겠습니다. 공정성과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한 예측 가능한 정치, 공직 후보자 선출 방식에서 당내 문화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공감하는 원칙과 질서가 바로 선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4개월여 만에 닥친 작금의 위기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자신의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의 실천을 위한 혁신입니다. 비대위 명칭을 가칭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명명한 이유입니다. 그는 투쟁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근간을 둔 생활정치의 실현을 내세웠습니다. 정쟁이나 장외투쟁 같은 민생과 동떨어진 모습에서 탈피해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전략공천 배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파동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혁신하겠다는 약속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죠. 이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어떤 인물들이 참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식적인 출범 시기 예정돼 있습니까? 네, 국민공감혁신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안팎 인사들을 망라해서 구성될 전망입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 어떤 분을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당내 여론과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선 의원 가운데 대표자로 선출될 한 명은 비대위원으로 임명될 전망입니다. 비대위의 공식 출범 시기는 오는 20일이 유력합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늘부터 보름 동안 준비해서 20일 정도에는 구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두를 생각은 없다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규모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절한 인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공감과 혁신이 화두인 것 같은데 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 730 재보선 결과로 인해서 야권의 재편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습니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서울 노원병 패배로 야권 연대를 넘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통합 논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박 비대위원장은 이를 묻는 질문에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대답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존재감이 확인된 정의당이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6에서 8%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 양당의 즉각적인 통합 논의가 이어지리라고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의당도 제3당으로의 독자적 생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총선이 다가오는 내년 중순 이후에는 야권의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영선 호에게는 야권의 재편보다 훨씬 더 시급한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계파 갈등 문제입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해 오신 게 있어 모든 의원들이 지혜롭게 의견을 주실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정기 전당대회가 개최되기까지 반년 남짓한 시간 동안 박 비대위원장이 당내 화합과 결속 도모에 성공한다면 멀어진 국민들의 관심은 다시 제1야당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비대위 구성과 운영, 당 조직 재건 등 박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계파 갈등 극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일병 사건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논산훈련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비대위 체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새누리당의 반응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법과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여기에 더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행동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정부 여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는데요. 경제민주화와 복지, 세월호 특별법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체근하는 일이 제1야당으로서의 임무라고 강조한 대목은 향후 국회의사 일정에 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여 전략을 암시하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여야 대립을 예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단 표면적으로 박 비대위원장의 국민공감혁신위원회 구상을 환영했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기대감을 드린다며 여야 간의 상호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삼아 생산적인 국회, 합리적인 정치를 펴나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렇지만 730 재보선을 통해 국민들은 정쟁을 그치고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정치권에 보내주셨으니 그러한 민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여야가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 체제가 공감과 혁신을 이끌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8월 5일 뉴스통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